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의 대상이 되면 사냥의 대상이 되면 피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죽거나 조작에 의해서 감옥을 가거나.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납니까? 그야말로 광기입니다. 광기. 어제 믿을 수 없는 부고를 접했습니다. 제가 만난 공직자 중에 가장 청렴하고 가장 성실하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유능했던 한 공직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평생을 공직에 헌신했고 이제 퇴직해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던 참으로 모범적인 공무원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공직 생활의 성과들이 검찰의 조작 앞에 부정을 당하고 지속적인 압박 수사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저와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되고 있고 그야말로 본인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다시 2차, 3차로 먼지 털듯이 탈탈 털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분을 수사한 일이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는데 이분 반복적으로 검찰에 수사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압박 수사에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김만배 씨가 허위 사실이라도 조작해서 불어야 되는 모양이다 라면서 자해했습니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의 대상이 되면 사냥의 대상이 되면 피할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죽거나 조작에 의해서 감옥을 가거나. 모 검사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은 사냥이다. 목표물을 정하고 목표물이 잡힐 때까지는 사냥은 멈추지 않는다. 국가 권력을 정치 보복에 사용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본인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 주변 한 어떤 여성은 8차례 수사기관에 불려가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고 괴롭히고 주변을 수사를 하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대체 언제까지 부를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라. 말을 하면 끝나지 않느냐? 무슨 말을 합니까? 다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또 불렀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제 오랜 친구는 정치 후원금 냈다는 이유로 수원지검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아서
내가 왜 가느냐 했더니 그러면 강제로 소환을 해야 되겠냐 이러면서 싸웠다고 합니다. 심하게 지적을 했더니 다시 전화가 와서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검찰 특수부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들이 왜 자꾸 극단적 선택을 하겠습니까? 있는 사실을 지적하면 오히려 시원하다고 합니다. 없는 사실을 조작을 해가지고 자꾸 증거를 만들어서 들이대니 빠져나갈 길은 없고 억울하니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분도 검찰은 수사한 일 없다 이렇게 오리발을 내고 있지만 제 구속영장에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모 회사 직원이 이분한테 들었다, 이분한테 언제 어디서 만나서 어떤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수사는 했는데 이분을 불러다가 만난 일이 있냐 아느냐 이렇게만 묻고 더 이상 묻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불러가서 꼬치꼬치 묻고 압박하고 했겠지요.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서 나는 그런 말을 한 일 없다 이러면 증거가 안 되니까. 그리고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들을 두고 정치 도구로 활용하지 마십시오. 이게 검찰의 과도한 압박 수사 때문에 생긴 일이지 이재명 때문입니까? 수사당하는 게 제 잘못입니까? 주변을 먼지 털듯이 털고 주변까지 털어대니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견뎌합니까? 어제 숨진 채 발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첫 비서실장이 유서에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는 내용과 함께 검찰 수사를 받는 게 억울하다고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서실장 전모 씨는 네이버 측 요구를 받아 성남시와 조율하는 일을 맡아서 성남FC 사건에서 이 대표의 공범으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준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숨진 전 씨의 유서가 발견됐는데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전모 씨는 6쪽 분량의 유서를 자택에 남겼는데요. YTN 취재 결과 유서엔 이재명 대표가 언급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대표를 언급하며 이제는 정치를 내려놓으시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유서의 전체적인 취지는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검찰 수사를 받게 돼 억울하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유서 내용과 유족 조사를 바탕으로 전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유서를 공개하는데 확고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었던 시절 행정기획 조정 실장과 비서실장을 지냈고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하며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입니다. 유족은 전 씨가 매스컴에 이름이 오르내리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경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전 씨는 성남FC 사건에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죠? 그렇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영상 녹화 조사를 한 차례 받았습니다. 이외에는 수사기관에서 별도 조사나 출석 요구를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전 씨의 이름은 173쪽 분량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도 등장하는데요. 성남FC 사건의 공범으로 명시된 겁니다.
검찰은 전 씨가 네이버의 성남FC에 50억 원과 40억 원을 차례로 기부하도록 요구하는 과정에 모두 개입했고 네이버 이름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희망살림이라는 서단 법인을 거쳐 기부하도록 해 범죄 수익을 숨기는 과정에서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전 씨는 성남시 행정기획국장으로 있으면서 성남시 구미동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는 네이버 측 요구를 처음으로 전달받은 인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네이버 측이 다른 창구를 통해 대화하다가도 진행이 잘 되지 않자 전 씨와 다시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또 영장 청구서를 보면 전 씨는 네이버 측 의견을 전달받고 협상하는 역할을 꾸준히 했고 특히 양측 협의를 문서화하기를 바라는 네이버 측 요구를 거부하고 희망살림을 거치고 성남시를 협약에 참여시키는 형태의 후원을 제안한 인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전 씨는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쌍방울그룹 뇌물수수 혐의 사건 재판에서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관계자는 지난 2019년 5월 김성태 전 회장 모친상에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대신 조문했던 인물로 전 씨를 지목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